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업 멘토 권프로입니다. 사업은 열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정이 사람을 불러모으기도 하고 열정이 돈도 불러모으기도 하는데, 현재의 재산이나 위치보다 열정과 끈기가 중요하다는데, 그 열정이 지속하는지 가장 중요하는데, 때론 열정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 고민인 분들은 이번 영상에 주목해 주세요. 열정을 쫓아라는 조언은 위험합니다. 잘 풀리는 일이 열정적이기는 쉬운데요, 하지만 잘 풀리지 않을 때 대부분 열정을 잃어버리곤 하는데, 열정이 성공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성공의 열정을 만든다. 그러니 누구도 당신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주변 분 중에서 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들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열정을 찾아서 반짝반짝 빛나는데, 저는 그 정도가 좋아하는 일이 없어요. 그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다른 한 분은 이렇게 말했죠.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부럽습니다. 저는 제 장점도 모르겠고 나만의 무기를 만들고 싶어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열정이 없을 때도 괜찮아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시작점을 정하고 실력을 쌓는 것이에요. 우리는 열정은 있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들어요. 행복해지려면 자신의 열정을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그 열정이 맞는 직업을 차지해야 한다고 말해요. 책에 열정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는 열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열정이 있는 건 좋은 시작점이지만 열정이 없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요. 열정론은 사람들을 하여금 어딘가에 마법 같은 딱 맞는 일을 자신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 일을 찾기만 하면 잘 풀릴 거야 라는 환상을 심어줘요. 열정이 없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긴 하는데, 열정이 금방 식기 때문에 때론 위험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열정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일을 해보니까 지겨운 것도 많고 실력도 금방 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 길을 잃어버린 느낌을 받아요. 물론 세상에는 동화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키워온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 좋아하는 분야에서 실력을 톡 촐라 열정에게서 계속 열정을 이어간다는 이야기, 그런 등등의 이야기요. 좋은 이야기지만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뜨거운 열정이 없거나 열정을 가진다 해도 초반에 어려움을 겪고는 열정이 식어가는 것을 느끼고요. 스콧 애덤스라는 더 시스템, 예전에 제목은 열정은 쓰레기라는 이런 책에 이런 얘기가 말합니다. 잘 풀리는 일에 열정적이기는 쉽다. 나는 벤처 사업을 수십 가지 해봤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나는 흥분을 했었고 그런 상태를 열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잘 풀리지 않았고 실패할 때마다 나의 열정은 서서히 줄어들었다. 나의 열정은 성공 여부에 달려 있었다. 다시 말해서 열정이 성공을 이끄는 게 아니라 성공이 열정을 이끈다. 사람들은 잘하는 것을 즐겨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못하는 일은 즐기지 않는다. 열정은 무엇을 잘하지 않고 있을 때 나오는 부산물에 불과하다. 열정에 대해서 꽤나 냉정한 얘기죠. 심리학자 이런 분들이 자율성, 능숙성, 관계성,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능숙성은 당연히 떨어지고요, 자율성은 떨어집니다. 신입사원들일 때, 사수가 있을 때, 스승 밑에서 배울 때는 내 일을 내가 통제하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열정이 식는 것입니다. 반면 일을 잘하고 나서는 자율성도 높아지고 능숙성도 높아집니다.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맺고 동기부여도 잘 돼서 내 일에 열정을 계속 가지고 가게 돼요. 즉 열정은 시작점이 아니라 결과에 가깝습니다. 처음에는 로망과 같은 불타오르는 열정을 느낄 수 있지만 진정한 열정은 능숙해지고 자율성을 갖는 데서 생각이는 결과에 가까워요. 그러니 열정이 있어야 그 분야를 잘할 수 있다, 이 생각을 내려놓아 보세요. 그럼 무엇을 실력을 쌓을지, 무엇을 집중해야 할지 조금씩 떠오를 겁니다.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있는 분야, 조금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분야면은 시작점으로 삼기에 충분해요. 여기에 덧붙여 열정의 배신이 말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당신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실력을 쌓아라. 어떻게 실력을 쌓을까요? 지금 수준보다 살짝 높은 과제, 고도에 집중된 상태, 피드백과 반복, 때로는 연습이죠. 예전에 비슷한 일을 시도했던 적이 없다면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그렇게 드문데요, 확실히 알아볼 방법은 딱 하나, 직접 해보는 거예요. 장점은 성찰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해보고서 피드백을 받는다. 조금이라도 매력적인 분야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야면은 성찰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해요. 그 분야에 뛰어드는 겁니다. 치열하게 겪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 분야를 잘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이든 1년이든 아니다 싶으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6개월이나 1년 사이에 꽤 성장이 있을 거고, 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을 거예요. 장점은 해봐야 안다는 것이 막연하게 느껴진다고 쉬운 방법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내 장점이 무엇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군가는 내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장점이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내가 몰랐던 점을 장점이라고 말해줄 거예요. 답변을 정리해 볼게요.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하는 것을 저절로 열정이 생길 수가 있어요. 선택을 하고 그 분야에서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잘해봅시다. 만약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면 뛰어들 수 있는 장점을 알 수 있는 거라면 어디서는 시작하고 싶은가요? 당신이 직장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세요. 대부분 회사로 출근하면 오늘의 투두 리스트를 떠올릴 거예요.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순서를 정하고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민을 합니다. 당신이 학생이라면은 오늘 무슨 공부를 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할지 고민을 하겠죠. 그런데 오늘의 일과를 그리고 효율성을 따지기 위한 방법들을 생각해서 어떤 기분이잖아요. 오늘 맞이하고 있는 당신은 설레고 즐겁나요? 아니면 스트레스 탓에 마음이 무겁나요? 처음에는
원에서 지원하고 다니기는 회사였을 겁니다. 공부 역시 원에서 선택한 전공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의 일과가 부담스럽기만 한다면 무엇인가 빠져있겠죠. 세계적인 강연가 사이먼 사이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Y를 찾으라고 좋아합니다. Y. 생각과 행동의 근거는 왜? Y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의 자세부터 다르게 결과부터 다릅니다.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나 인종차별을 없애겠다는 같은 마틴 루터 킹 목사, 모든 가정에 퍼스널 컴퓨터를 보호했다는 빌 게이츠, 그런 Y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왜 그 일을 하는지 알고, 어떤 것이 목적인지 신념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를 먼저 한다면 하우는 그게 골든 서클이라고 따르거든요. 그 Y가 가장 중심이고 그 다음에 하우다. Y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때 제대로 된 하우를 고민할 수 있겠죠. 최고의 모습으로 Y를 신철할 때 그게 나오는 행동이 하우는 구체적인 부분에서 저절로 나오게 되는 부분이래요. 강력한 Y를, 잊혀진 Y를 되찾아야 됩니다. Y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자기계발서를 읽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이유가 없는 자기계발서는 방향을 잃은 채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거에 지나치 않죠. 왜 일을 하고 왜 어떤 거를 실행하는지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고 분명한 Y를 명확하게 찾아보시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행복을 찾아 열정을 가져봐라 말에 많이 듣습니다. 언제나 순간은 조언들이죠. 하지만 막연한 조언만큼 방법조차 막연합니다. 어떻게 좋아하는 일을 짓고 어떻게 행복을 찾고 어떻게 열정을 가질 수 있지, 그 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좋은지, 왜 일이 즐거운지, 왜 일을 즐길 수가 없는지, 행복을 찾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면은 행복을 찾는 방법을 모색하기는 어렵겠죠. 열정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없다면은 열정을 갖겠다는 마음 먹는 것조차 힘겨운 겁니다. 의미 없는 흘러가는 일상의 활기를 되찾으시고요. 여러분 모두 더운 가운데 항상 긍정적으로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